모시는 게 관례입니다. 서울 경기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능행을 가십니다. 변고가 생겨요. 하루에 대궐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거리가 등이에요. 근데 용월은 500리가 넘어요. 200km가 넘으니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190km 조금 넘더라고요. 어찌됐건 일단 첫 번째 관례 깬 거예요. 아, 우리 혹시 예전에 나 오늘 교회 나갔다 왔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야외로 나갔다. 야외, 교회. 이게 뭐냐? 한양, 대권, 대궐, 요 격리 안에 밖에 나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 여기는 정말로 교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왕릉이 조용되는 걸로 봐선 첫 번째 관례 깬 겁니다. 두 번째 관례 깬 거. 높아요. 해발 270m. 도자리가 너무 높죠. 조선시대 왕릉은 약간 언덕이진 구릉에 모시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뭐냐? 이 이제 생기의 저장 창고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기의 저장 창고. 임금은 높은 장소에서 호령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높은 데 모신 거 두 번째 관례 깼습니다. 세 번째 관례 깬 건 어떨까요? 우리 조의현수건 아래 내려다 보셨죠? 다른 데 가시면 공군, 정자가, 참동, 홍살문 대부분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단조임금 능 어때요? 능은 동쪽에서 저쪽 방향 신좌을 향. 저 아래 정자각이 왕릉에 재앙 지내는 건물이에요. 그쪽을 향해 있죠. 능이 옆을 보고 절을 해야 돼요. 참도는 이렇게 꺾어져서 홍살문이 저 아래가 있었어요. 그죠? 관례 깬 거예요. 몰래 안매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왕릉이 조용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례를 깨고 모셨습니다. 슬픈 임금이에요. 태어나실 때 이미 슬퍼요. 어머니가 조선시대 왕비가 몇 명이나 될까요? 40명이나 돼요. 40명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안동권씨, 선덕왕후 권씨인데요. 이분은 단종임금이 바로 단종임금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돌아가셔요. 하혈이 멈추질 않았대요. 할머니는 세종대왕 부인 소원왕후 심씨. 이분은 단종임금 5살 때 또 돌아가신 거예요. 키워주신 분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그럼 누가 키웠냐고 그래요. 혜빈 양씨라고 그래서 세종대왕의 후궁이에요. 작은 할머니. 이분의 젖을 먹고 커요. 이분이 자기 아기는 유모한테 맡기고 자기 젖을 먹여서 키워요. 결국은 그렇게 키운 바람에 나중에 다 사사돼요. 근데 이렇게 참 어려워서 부모 엄마도 없이 크신 이분은 바로 12살에 왕위에 오르시게 되죠. 왜죠?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문종임금. 이분은 왕위에 올라서 2년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십니다. 근데 어때요?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고, 신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지금은 위기다. 누구 입장에서? 훗날 조선 7대 임금이 되시는 수양대군 세조가 되시죠. 이분 입장으로는 전주 이씨가 세운 조선을 다 성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이게 명분이었던 거예요. 난을 일으킵니다. 개유 광고인 김종선이 신조국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는 70여 명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죽은 사람만 108명이나 돼요. 아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단조임금 왕후에 오래 못 계십니다. 스스로 임금의 자리를 선의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선의했다고 안 해요. 그죠? 왜냐? 기록에 그래요. 스스로 선의했다. 그건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왕으로 창덕궁에 1년을 계십니다. 그때 또 일이 생기죠. 단종임금을 다시 왕위에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사육신의 난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 없었대요. 해보지도 못하고 발각된 병자년에 일어났다 해서 병자 옥사. 이것 때문에 단종임금이 영월로 기항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1457년 6월 22일 날 한양을 출발해서 6월 28일 바로 청룡포에 도착하신 거예요. 근데 청룡포에 7일 동안에 걸쳐 와요. 청룡포에서는 2달밖에 못 사십니다. 왜냐? 영월은 상습 침수 구역. 수해가 잘 나는 동네예요. 강을 이렇게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동강, 서강, 주천강, 평천강, 남한강. 영월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수해가 자주 납니다. 단종임금이 기항하셨던 그 해도 그렇게 큰 홍수가 나서 영월 시내 한복판에
관풍선이라고 있거든요. 국가 사적 534호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아직 입장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단조임금 사약받은 건물이 궁금하다. 그럼 또 가보시면 돼요. 여기서 차로 딱 5분이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 사시다가 1457년 10월 24일 날 유시에 17살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약받았다는 생각을 누구나 안 해요. 근데 기록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약을 내렸다는 기록이라기보다 사사를 명했다. 요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근데 사실은 사약을 내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단조임금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야세는 뭐 개고기가 잡고 싶다 한다고 물 잡아당겨라 뭐 방바닥을 어떻게 했다 이건 영창대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사약을 내렸다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왕방이라는 사람 사약 가지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 기록이. 그래서 사약을 대시고 들어가신 단조임금은 시신이 버려집니다. 어디에? 영월 시내 동강이 흘러갑니다. 성령포 앞에 흐르는 강은 서강이에요. 도물이 만납니다. 이 자리가 남한강 발원지가 돼요. 이 자리에 버려져요. 거기에 버려진 단조임금의 시신은 거두는 사람 3족을 멸한다고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월 호장 어몽도는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아들 셋을 데리고 밤에 지게에 다치고 단조임금을 모시게 됩니다. 의선 피와 오소 감심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내 목숨이 경각이 위험에 처해지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겠다.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영월엄씨를 충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접합니다. 이 산이 옛날에는 영월엄씨는 선산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선산이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쉬고 싶은데 노루가 앉아있다가 인기척이 나니까 도망을 가요. 다른 곳은 전부 눈이 쌓여있는데 그 자리만 눈이 녹아있더래요. 잠시 지게를 내려놨다가 좀 더 깊은 산으로 가려고 지게를 지려고 그러는데 지게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더래요. 여기에 무엇이라는 자리구나. 몰래 안매장한 자리가 바로 지금 능에 있는 저 자리예요. 그 어떤 분들은 옮겨왔냐 어쩌냐 아닙니다. 이 자리에 원래 그 자리가 영월 구민들은 몰래 보살핍니다. 59년 동안이나 중종 11년 중종임금 명을 내리지요. 1516년이에요. 노산 묘를 찾아서 묘를 수축하고 제사를 지내라. 왕명이 떨어진 거죠. 그때부터는 몰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영월 군수가 제사도 물론 지냈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선조 때는 뭐 표석을 세웠다, 광해군 때는 망표석 세웠다 이런 기록이 계속 있습니다. 다행히도 돌아가시고 241년 만에 숙종 24년 1698년이 됩니다. 바로 왕릉으로 복의돼요. 작아요, 그죠? 왕릉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지요. 처음부터 왕릉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중에 복의된 추복릉의 전례. 그러니까 원래 후릉의 예를 모셔라 했는데요. 이거는 조선 2대 임금 정종임금릉 후릉의 예를 모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정종의 후릉은 우리가 사진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 성물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후릉이라는 건 나중에 복의된 능, 처음부터 왕릉이 아닌 능 이렇게 해석되는 게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조임금능에 없는 게 많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사람은 잘 몰라요. 없는 거 공분이 이렇게 있죠. 공분 밑에 삥 돌아가면서 12마리 동물 12지신이 조각되어 있는 평풍석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그 바깥에 담장같이 생긴 거 있죠. 용상 난간석 임금했다는 표시. 근데 그거조차도 없어요. 또 없는 게 있죠. 저렇게 문인석만 있고 칼든 사람 무관석 없어요. 거기다 또 없는 거 있죠. 우리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쪽에 보면은 말도 옆에 저렇게 2마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말만 있는 거 아니죠. 임금을 지내신 분은 호랑이가 4마리, 양이 4마리, 말이 4마리, 석호, 석양, 석마가 4마리씩 있어야 되지만 단조임금능에는 2마리씩밖에 없어요. 바로 처음부터 왕릉이 아니고 나중에 복의된 추복릉의 전례를 모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 선생님 계시니까 혹시 만약에
예, 성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알고 가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저기에 호랑이 있어요. 동물의 왕입니다. 능을 잘 지키라는 수호신이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잡기를 막아라. 이런 뜻도 포함합니다. 그 앞에 보면 양이 엉덩이를 봉분에다 대고 섹시하게 있어요.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명복을 비는 의미가 있다. 양은 밤에 잠을 잘 때도 서서 잔다고 그러죠. 밤낮 없이 잘 지켜라. 이런 뜻도 포함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저 망주석이 문제예요. 망주석을 보면 우리 다른 능에 가보면 망주석에 뭐가 있어요 옆에? 망주석이라는 게 원래가 이제 발알망자, 기둥주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영혼이 찾아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다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하라는 이런 의미가 가장 더 커요. 그러면 이게 바로 촉에 위에 올라가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 요거는 수구 말하자면 수구마귀 역할이에요. 봉분에 있는 좋은 기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렇게 서서 수구마귀 역할하는데 만약에 기가 좀 약하다. 막는 게 약하다 그러면 뭘 하죠? 망주석에 보면 여기 우리 저기 뭐야 어디를 보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원숭이라고도 하고 조그만 게 매달려 있죠. 간을 새자 범 호자 새호예요. 작은 호랑. 근데 또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 아니 조선 초기부터는 분명히 다 상향을 합니다. 근데 경종임금의 단의왕원능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주, 상행, 좌주, 하행을 해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영조 때 가면 또 반대입니다. 좌주, 상행, 우주, 하행을 해요. 왜 하행을 하느냐? 사실은요 상향을 한다는 건 바로 자손이 우리 집은 자손이 번창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양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그럼 하양은 뭐냐? 우리 집은 첩의 자손이고 작은 마누라라는 그 작은 부인에서 난 첩의 자손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경종임금의 단위왕원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사실은요 여기서부터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경종임금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장희빈. 여자가 시끄럽거나 첩의 자손이거나 이게 시작이 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남자분들 계시니까 우리 조상님 묘에 망주석에 세월을 하게 되는데 하향을 한다고 저 선물공장에서 올라가는 거 있으면 내려가는 거 있어야 됩니다 하고도 아닙니다. 우리 집엔 다 상향을 해주시오. 요구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저 가운데 한번 보세요. 상석이라고 그러죠? 재물 놓고 제사 지냅니다. 왕릉에는 상석에다가는 재물을 안 넣어요. 재물을 놓지 않으니까 상석이란 말 안 씁니다. 혼유석. 혼이 와서 놀다 가는 곳. 쉬다가는 머무를 유자, 실 유자. 그러니까 혼이 와서 놀다 간다? 그러면 단조임금은 제상을 어디서 받나? 바로 저 아래 정자각에서 재물을 제사를 지내면은 저 상석에 앉아서 말하자면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는 임금의 상석에는 혼유석이라고 해서 재물을 안 넣는다. 그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가운데 보면 명등석, 장명등, 성망등, 석등 참 말도 많아요. 그죠? 태조대왕권원능에는 분명히 팔각입니다. 근데 단조임금능에 와서 갑자기 사각이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숙종임금의 간소와 교령에 의해서 서오는 건 명능에 숙종임금능이에요. 사각. 근데 왜 그렇게 하게 해놓고 자기 능을 팔각을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숙종임금의 명능에서 사각, 옥평, 명등석이 조례가 돼요. 그럼 저 명등석 우리 가까이 못 가봤으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저거 있잖아요. 돌이 하나예요. 하나를 갖고 조각한 거예요. 저거 돌이 하나지만 명칭은 다 각각 다릅니다.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하사석, 옥계석, 보계, 보준, 보준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저거 보면은 명등석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밑에만 이렇게 좀 풍화돼 갖고 까만 이렇게 고개 있죠? 이 옥계석의 이 지붕이 얼마나 풍화를 잘 막아줬나 알 수 있죠? 근데 저 명등석에요 사연이 많아요. 명등석에다 불을 켰을 때 그 불이 보이는 땅에는 보통 사람의 면을 쓸 수가 없었다. 구멍으로 보이는 땅은 전부 왕릉의 땅이다. 자, 근데 일리가 있어요. 조선시대 왕릉이 조용되잖아요. 사방 10년은 무조건 왕릉의 땅으로 다 기속이 됩니다. 이렇게 단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에 묘가 있었다면 다 파가야 되고 아니면 안 파가면 평장시키고 영월엄신의 선산이라고 그랬죠? 평장된 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바로 요새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 잣대가 왜냐 돌아가신 분 여기 계신 분은 내가 임금이 누워 계신 자리에 내가 누워 있다. 당연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주위에 땅 한 번 있어요. 요 땅이 전부 다 구기림이에요. 100만 평이 넘어요. 105만 7천 평. 그 당시 사방 십리 무조건 기속된 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왕릉의 땅으로 전부 사실은 100만 평이 105만 7천 평이 구기림이고 요 왕릉 안에 있는 땅은 3만여 평대예요. 왕릉 땅.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왕릉이 딱 철책으로 되어 있는 건 만여 평대고 나머지 왕릉 여기 된 땅은 3만여 평대고 이 옆에 구기림은 전부 다 105만 7천 평. 그때 그 당시 사방 십리 무조건 기속된 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기림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영월군 문화관광예술사 이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